오 시장 임기 4년 안에 승부수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오 시장이 아니었었으면 시장도 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했어요. 정부랑 이제 시장이랑 일단은 권한 자체가 다르다. 구청장 얘기도 했어요. 이제 생각보다 구청장 얘기까지는 하는데 많이들 놓치는 포인트가 시의회 얘기를 안 합니다. 서울시의회 결과를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80, 국힘이 38석입니다. 네. 거의 7대 3이에요. 네. 압도적인 절대 과반을 차지했죠. 약간 국회의원들 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서울시의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느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엄청 많이 발표했는데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들마저도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그러려니 심드렁하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발표를 하면 뭐예요? 뭐 통과가 돼야 말이지. 왜냐면 대부분 이제 법규 정사항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했거든요. 네. 폐지가 돼야 말이죠. 안 되겠지. 안 되죠? 네. 종부세 이제 중과 폐지 발표했지만 이거는 개정은 되긴 했어요. 이제 원래 3주택 중과도 없애려고 했었지만 2주택 중과는 폐지하는 식으로 갔다가 한 발짝 이제 후퇴하면서 개정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원래 원안 보던 후퇴를 했었죠. 국회 논의 사항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이거는 취득세 중과 완화되고서 살려고 하면 지금 당장 부동산 매수 매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도 국토부 이제 발표 자리에 뭐라고 있었었냐면 일단 사세요. 세법 개정할 거고 개정이 되면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책 발표 이후로 계약한 사람들은 돌려줄 겁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개정 안 됐죠? 그냥 그분을 그냥 취득세 8.4% 내신 분 12.4% 내신 분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지자체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세금 많이 내신 분이 된 건데 네. 이것도 발표를 하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런 거고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도 폐지하겠다 했거든요. 공약으로 나왔어요. 국토교토부 공약으로. 폐지가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줄어드는 건 안 해. 그래서 윤석열 3년 동안 뭘 했냐라고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1년씩 유예하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오면서 유예 만료가 된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딱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네. 오 시장이 막 공약 건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대로 될 것인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정부랑 입법부랑 다른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랑 위에가 할 수 있는 거랑 또 구분을 해봐야겠죠. 네. 이제 시정 운영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타격을 받느냐? 위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시의회가 하는 일. 조례? 그렇죠. 네. 조례 개정. 네. 예, 조례 개정에 대한 혹은 재정에 대한 사항들인 거고 두 번째가 예산이죠. 네. 그러니까 오 시장이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하는 것들이 다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포인트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정원호의 착착 개발, 오세훈의 뭐 닭공, 닭치공금 뭐 이런 얘기했으면서 신통기획 막 빨리 엄청 잘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진짜 청사진대로 될 것인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일단 기사는 신통기획 모아타운 힘 받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죽다 살아난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우리가 재기부지원도 투자할 때 근본적으로 사업성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는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런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혹은 재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분명 신통기획 모아타운 잘 되면 본인 치적으로 자랑할 텐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방해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와서 잘 갈 만한 데들은 막힘없이 갈 거예요. 네.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시장님만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데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막아가지고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될 만한 데들이 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신통기획 선정된 곳들, 모아타운 선정된 곳들도 초반에 선정된 곳들은 이제 공모할 때도 이제 사업성 따지겠다. 지정하면 뭐하냐, 잘 못 갈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막 잘 따졌지만 오세훈 시장도 급해가지고 막판에는 그냥 여기도 싶은 데들도 신통 막 선정하고 모아타운 막 선정하고 막 찍어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선거 전략이 유효하긴 했죠. 왜 지정해 줬겠어요? 알지? 나 안 뽑아주면 너네 그냥 나가리야 라는 거다 보니까 우리 빌라 소유자들도 야 오세훈 하면서 이제 간 건데, 근데 사실 쪼개기가 워낙 많이 돼 있는 것들,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하나 있었으면 분양 자격은 하는데 다세대 빌라로 갔다가 막 쪼개나 10개 호실로 쪼개나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늘어났죠? 늘어난 만큼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분담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통은 어떻게든, 모아타운 어떻게든 지정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된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쪼개기 많이 돼 있는 곳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 시장도 처음에는 막 모아타운이 투기타운 얘기 나오니까 막 경고장 날리고 모아타운도 처음엔 잘 지정 안 했는 것처럼 했다가 마지막엔 막 지정했거든요. 이게 등 떠밀려서 지정된 곳들이 살아남은 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사업성이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멀쩡히 가는 데들도 막 임대주택 원가 현실화 해달라, 지금 이놈의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기부 체납 너무 과도합니다 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시의회랑 구청장 같은 경우도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랑도 이제 지원이 안 맞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데들이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의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 시장에 대한 위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힘은 이제 인허가권이에요. 그렇죠. 인허가권이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를 발목 잡는 일은 이제 없겠다. 우리가 목동, 여의도, 뭐 우리가 강남에 있는 각종 재건축, 아니면 진짜 뭐 우리가 재개발 중에서도 참 다 알만한 재개발 지역들, 이런 데들이 뭐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은 다 하고 싶은데 자꾸 지자체에서 발목 잡으니까 못 갔었던 건데, 이런 데들은 이제 막힘없이 가겠다. 네. 그런데 진짜 사업성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한 데들은 정부한테 따져야 되는 거죠. 시의회한테 따져야 되는 건데, 이건 오 시장에 이제 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업성 체크는 필수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항, 이걸 사람들이 많이들 놓치는데, 오 시장 임기 4년 안에 승부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다 신통모아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 시장 임기 이제 4년이 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가, 이제는 더 이상 연임 안 됩니다. 3년임이 끝이에요. 그렇죠. 3년임이 끝이죠. 중간에 한번 이제 시장직 내려놓았다 보니까 3년임을 다시금 하면서 사상 최초 5선 시장이 된 거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끝이고, 오 시장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선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네. 그럼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만 본다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네. 어느 정도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랑 오 시장의 맨파워랑 정비 사업에 대한 막 이제 지원 이런 것들 덕분에 간신히 이긴 건데, 다음 시장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오 시장이 아니었었으면 시장도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방선거 전에 많이들 얘기했던 게,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사업시인가 받은 곳들을 투자하세요라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인허가권자, 즉 시장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사업시인가 이후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사업시 인가를 받았으면 제일 베스트고, 안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심이나 통합심이 받은 곳들 가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업시 인가 받은 데들만 살아남느냐라고 했었더니 정원호 시장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 뒷단에, 그 앞단에 있는 애들도 살아는 남았어요. 네. 살아는 남아서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무한정 살아남은 게 아니라
임기 4년 안에 똑같이 최소한 건축 시민이나 통합 시민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네. 달라진 게 없단 거예요. 어영부영 있다가 4년 뒤에 또 다음 시장 누가 돼요? 이제 5시장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번 4년이 승부수다라는 얘기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살아남은 곳들은 좋았을 인가 난데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보통 좋았을 인가에서 사업시 인가 갈 때 조합 내부적으로 아니 인허가 관련해서 너무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잘 넘어가면 2, 3년 정도면 사업시 인가 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신통모아 선정된 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제가 팩트를 보여드리자면 2021년도에 신속통합기획 첫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익숙한 구역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두 번째 공모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해당 지역들 면면을 잘 살펴보면 막 작년에 혹은 심지어 어떤 곳들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아니 첫 선정이 21년도였는데 5년 지났잖아요. 원래는 서울시가 처음 발표할 때는 1, 2년이면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엄청 끌어서 빠르면 3년, 어영부영 4년 이런 식으로 걸리면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조합설립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실색인데. 신속통합기획으로 갔었던 데들 중에서 이제 막 하나둘씩 조합설립이 나요. 근데 그게 그나마 빠른 것이고 대부분은 지금 조합 설립 못 났습니다. 이제 막 동에서 열심히 걷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됐으니까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조합 설립 나고 4년 안에 건축심의 받을 것 같은데 여기들도 제가 특정 구역 얘기하긴 뭐하지만 생각보다 속도 잘 못 가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죠, 사람들 뭐. 예. 이제 선정만 된 곳들, 정부구역 지정 아직 안 난 곳들은 현실적으로 4년 안에 건축심의, 통합심의까지 갈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와야 되는 거고, 즉 여기서도 우리가 사업성 그러면 따져봐야 되고 주민단계 잘 되는지 봐야 되고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통모아 살아났어요. 이제 다 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막 추진하려는 데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나마 선정된 곳들도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려고 해야 하는 곳들이 잘 갈 수 있을까는 글쎄요. 잘 갈 수도 있고 진짜 대동단계에서 스피드를 내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임기 4년 안에 신통이 선정되고 모아턴이 선정되고 할 수는 있겠죠. 선정되면 뭐 하냐는 거죠. 다음 시장이 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진짜 막 눈물을 막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따져봐라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똑같아요. 22년도 이제 6월 달에 한번 첫 공모하고 모아타운은 10월 때 또 두 번째 공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시 선정으로 왔다가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자체도 이게 행정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지연시키나라고 싶지만 이런 것도 좀 서울시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절차들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게 오 시장 임기 4년 즉 지금으로부터 4년 뒤니까 2030년도 안에 사업시인가 혹은 건축심의, 통합심의는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게 승부수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4년 동안의 정비사업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얘기는 마무리해볼까 하고요. 이제 여담인데 그냥 이제 이것만 짧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딴 거는 다 상관없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사항 중에서 유의미한 것 중 하나가 용산이랑 태릉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겠다. 국토부에서도 좀 위해라는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이제 1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었지만 이게 공급 대책을 발표했었지만 이게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시장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될 거예요? 막 태릉 CC 이거 뭐 용산 1만 호 이거 서울시 인허가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분명 국토부 입장에서도 약간 조율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려던 정책대로 막 백지화하겠다라는 이 짤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런 것들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용산이 진짜 죽다 살아난 게 용산 정비창 1만 세대도 1만 세대지만 사람들이 설마 이제 막 어서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용산공원에다 임대주택 때려놓는 거 아니냐. 10만 원 놓겠다고. 이런 10만 공급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저지된 거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눈치 없이 막 임대주택 얘기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지가 된 거죠. 지방선거 이후로 오시정 이런 걸 용인하지 않을 테니까 4년 안에 무조건적으로 여기다가 공원 알박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을 빨리 조성을 해라. 네. 조성을 해놓으면 여기 임대에 못 넣을 거니까 이제 용산 입장에서 이게 진짜 중요했다라는 얘기하고요. 결국은 지방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속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다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들이 많았었지만 다들 지방선거 끝나고서 7월달, 8월달에는 발표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7월달 말을 다 네. 예상하고 있죠. 세제 개편안과 같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민심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졌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특공 규제를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하더라도 바로 이번에 7, 8월 발표할 것인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원래는 압승을 했으면 7, 8월에 전 99% 확률로 나올 거라 봤지만 지금은 약간 6대4 정도? 그래도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지만 안 나올 확률도 좀 지연될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네. 이런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혹은 속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이제 정책 결과와 방향성에 대한 요약입니다. 아무튼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마 10월, 7월달 세제 개편안을 원래 원안대로 밀어붙이면은 좀 100% 장담합니다. 역풍 맞습니다. 예, 그건 아마 조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이 이제 시민들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도강 금강구도 이제 15억 전후 새 아파트는 다 1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다 종부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는 이제 세금 관련된 지역들로 다 바뀌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낡은 아파트들조차도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인식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마 민주당에서도 우려했었던 것 같긴 한데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금까지 강화한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은 또 얘기가 나올 때 바뀌면 또 그때 또 우리 또 김재경 박사님께서 또 명쾌하게 풀어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